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제 3월 말쯤에 A매치 기간이 찾아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두 번의 경기를 모두 홈에서 치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포지션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선발 라인업,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나라가 A매치를 치르게 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잔디 이슈로 인해서 오만과의 첫 경기는 고양, 그리고 요르단과의 두 번째 경기는 수원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B조에서 단독 1위 4승 2무를 거두고 있고요. 2위인 이라크와 승점 3점 차의 상태입니다. 이번에 48개국이 되면서 조 1등과 2등은 월드컵에 직행하고요. 10경기 중에 7, 8번째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둘 다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잔여 경기 결과 상관없이 월드컵 직행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뽑을 때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K리그, J리그하고 유럽과 중동의 리그들이 개막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유럽, 중동은 추춘제, 그러니까 가을에 개막해서 봄에 종료하고요. K리그, J리그는 춘추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봄에 개막해서 가을에 종료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미 시즌이 반환점을 돌았고 마무리 단계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리그와 J리그 선수들은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할 때 춘추제 리그, 그러니까 K리그, J리그 선수들을 단기적인 폼만 보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선수 선발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골키퍼는 총 3명, 김천상무의 김동원, 대전의 이창근, 울산의 조현우가 뽑혔습니다. 일단 주전은 조현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동원이라는 골키퍼는 최초 발탁이 되었습니다. 김동원은 원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오래 골문을 지켰고요. 제가 직관 가서 본 적이 꽤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사신경,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좋은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몸이 되게 민첩한 스타일이라고 느꼈고요. 이창근 골키퍼는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골키퍼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대전이 지난 시즌 하위 스플릿에서 잔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대전의 잔류 1등 공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 1등이 대전인데요. 이 대전의 1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수비수는 총 9명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5명, 4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원, 김민재, 이태석, 정승현, 황재현인데요. 일단 김민재는 실력,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뭐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번 국가대표에서 뽑히냐 마냐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일단은 김민재가 선발된 상황이고요. 경기에 뛸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으로는 경험 많은 정승영과 권경원이 선발이 되었고요. 또 지금 K2의 경남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을용 감독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왼발잡이 레프트백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라이트백 황재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황재원은 지난 시즌 라이트백 부분에서 리그베스트 3인 후보에 오를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에는 센터백으로 활용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꽤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2002년생으로 나이도 어린 편에 속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수 2조,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승욱, 서령우, 조유민, 조현택입니다. 일단 박승욱은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 자원으로 뽑혔었고요. 센터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가대표에서는 라이트백 자리에 뛰었던 선수입니다. 하브리그에서 뛰다가 포항으로 영입이 됐고요. 국가대표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인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령우는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경험까지 탑재되면서 국가대표 핵심 사이드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령우의 가장 큰 장점은 좌우 모두 된다는 멀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풀백이 위아래로 많이 뛰고 스프린트도 많은데 서령우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주전에 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조유미는 김민재의 유력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때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황의조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김민재의 센터백 짝이 조유민이었거든요. 뭐 그때부터 따지면 꽤 오래된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고 월드컵 본선까지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현택이라는 선수가 최초 발탁되었습니다. 왼발잡이 레프트백이고요. 울산 소속으로 뭐 부천에도 임대 갔다가 지금은 김천상무에서 군복무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미드필더는 최초 발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포지션 중에서는 가장
가장 화려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 박용우, 백승호, 양현준, 엄지성, 이동경, 이재성이고요. 여기서 양현준은 최근에 7경기에서 4골 5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홍명보 감독이 경기장에 찾아가서 양현준의 활약상을 목격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양현준이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지금 분데스리가 1위가 바이에른 뮌헨, 2위가 레버쿠젠인데요. 3위가 도르트문트도 아니고 라이프치히도 아니고 지난 시즌 2위 했던 슈투트가르트도 아니고 바로 이재성의 마인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재성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즌 전체로 봐도 리그에서 6골과 5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아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대부분이 해외파로 이루어져 있고 딱 한 명만 국내파인데요. 바로 이동경이고요. 역시나 이동경의 특장점은 바로 미친 왼발킥입니다. 어느 자세에서도 강력한 슈팅이 가능한 선수고 우리나라 중거리 옵션에서 큰 힘을 보태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엄지성 역시 스완지 시티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 데뷔골을 기록했고요. 국가대표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미드필더 2조입니다. 손흥민, 양민혁, 원두재, 이강인, 황인범, 황희찬입니다. 양민혁은 QPR로 임대를 간 이후에 경기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출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가 아주 오랜만에 발탁됐습니다. 이 원두재라는 선수가 기성용의 후계자로 불리고 또 우리나라 삼선의 미래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는데요. 부상과 여러 가지 문제로 한동안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최근에 부상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경기 출전하지 못하다가 에버튼전에서 교체로 한 20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요. 아직 컨디션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범은 2월부터 경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강인은 이번 시즌 초에는 많은 출전을 거치다가 겨울 이적 시장 이후에 두 해가 살아나고 흡입차가 영입되면서 최근에는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이 국가대표 경기가 좀 발판이 돼서 다시 소속팀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가장 최근 본머스전에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유로파리그 16강 경기도 남았고 아직 해야 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입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격수입니다. 공격수는 배준호, 오세훈, 오영규, 주민규를 선발한 홍명보 감독입니다. 일단 배준호는 팀 내에서 완전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J리그 5위 팀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고요. 이 마치다 젤비아라는 팀이 나상호라는 선수도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팀이에요. 물론 이제 오세훈이 아직 리그 득점이 없어서 최강의 컨디션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높이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색다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영규는 현재 벨기에 리그의 행크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요. 이 행크가 벨기에에서 1위 팀인데 주전 공격수라고 보기에는 출전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서브 공격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는 지금 현재 K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컨디션, 좋은 골 감각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4골을 득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이 K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짜본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1선부터 보면 주민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백승호, 박용우, 서령우, 김민재, 조유민, 황재원, 조현우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선은 지금 컨디션 그대로라면 주민규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격수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감각까지 올라와 있어서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와 연계 작업도 괜찮았고요. 등지고 공을 내주는 것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2선은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을 예상해 봤는데요. 실력적으로는 아마 이 3명이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개인적인 폼으로 가장 좋은 선수는 이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좌우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선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가장 예상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우와 백승호를 기용할 수도 있겠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더 투입해서 원볼란치로 백승호 혹은 박용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인범이 2명의 3선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황인범은 출전하기 쉽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삼성 구성에 따라서 게임 컨셉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 백 자리에는 서령우를 예상해봤습니다. 서령우가 소속팀에서도 왼쪽 백 자리에 많이 뛰고 있기도 하고 손흥민과 잘 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예상을 해봤고요. 센터백 2명은 김민재와 조유민을 예상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재가 클린한 몸 상태는 아니어서 이 자리에 권경원 같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예측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백을 황재원을 예상해봤고요. 박승욱 역시 선발 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가장 경험이 많은 조현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뽑은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난 소집 때와 비교해서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팀에서 잘 뛰고 있는지 역시 기준이 되었고요. 이번에 28명으로 평소에 뽑는 것보다는 많은 선수를 발탁을 했거든요. 1차전 5만전에서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서령우, 박용우, 조유민 이 6명 중에 경고를 받는 선수가 생기면 요르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빠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많은 숫자를 뽑았다고 하고요. 우리로서는 핵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고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또 질문 중에 요르단과 5만전 둘 다 이기면 본선이 확정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홍 감독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선수들이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선 자원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다. 뭐 양민혁이나 엄지성, 배준호, 양현준 이런 선수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선수들이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걸 지켜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번에 2게임 하게 되면 총 8게임 치르게 되는 건데 남은 2경기를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 2경기는 조금 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선수가 월드컵에 동행할지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2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국가대표 명단 발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